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휘둘리면 나만 손해, 남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더 열정적으로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그 연예인을 대표적으로 봐도 김혜자님, 나문희님, 윤여정님, 전도연님, 김혜수님 50 넘고 70 넘고 80이 넘어서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배우가 되잖아요. 그런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작가들을 봐도 그래요. 예전 같은 원로라고 이름 붙을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들, 더 좋은 강의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그거에 딴 데 안 쳐다보고 원하는 그거에 올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 그동안 이제 방송도 이제 많이 했지만 오늘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지금 앞으로도 더 정점을 찍을 만큼 계속, 지금이 정점이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 정점을 찍을 만큼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제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줄 새는 에너지를 줄이는 법.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집중하고 남일에 신경을 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 들은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에 우리는 이제 잘 속고 이제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거에 속지 않겠다 딱 결심하는 원칙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세우셔도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잘생긴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일단 우리가 호감을 갖게 된대요. 좋은 옷, 명품을 든 사람은 유능하거나, 돈이 많거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이제 발동을 한다는 거죠. 잘 웃고, 말 잘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갖죠.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의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겉만 화려한 거에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있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잘생겼는데 예쁘네. 면접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발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면접관이다. 내가 어떤 누군가와 이제 같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한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외모에 내가 이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일단 원칙으로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태도, 눈빛, 그 말의 진정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 외모가 편향되게 작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들은 대로 믿고 속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랑 이제 새로 만난 사람이.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꿈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정말 그야말로 작은 금액을 누군가에게 후원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이제 봉사단체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저런 쪽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거지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어떤 상사냐 이제 리더의 어떤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팀원들의 말이 더 정확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리더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리더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과연 좋은 리더냐, 이런 걸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3년 후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막 원대한 꿈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많구나, 많이 크겠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 지금 당장 오늘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은 말에 잘 속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속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지금 보고 들은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거를,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이제 함부로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남한테 이제 휘둘리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은 걸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망쳐요. 보고 들은 거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이제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녀요. 뭐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우리 동창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죠. 학교 학부모들 사이, 아파트 주민 사이. 일단 내가 본 게 아니라면 이제 그랬다더라, 이렇게 들은 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그냥 흘리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내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 기준이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제 마음의 습관이 되고, 내가 이제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거를 할 확률을 줄이는 거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 과장 젊은 여자랑 홍대에 있던데, 근데 여자가 와이프가 아니야. 결혼식 때 내가 갔었잖아. 내가 그 와이프 알지, 얼굴을. 근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김 과장이 불륜남으로 이제 낙인 찍히고, 더불어 막 얘기가 돌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 나는 정말 그 루머를 생산해낸 사람. 이거 이제 내가 봤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그 다음에 내가 김 과장이 그랬대 라고 들은 얘기를 또 여기 가서 그랬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내 발등 내가 찍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당신이 당신 눈으로 봤어?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본 건 아닌데 박 대리가 봤대. 이런 어떤 루머에 이제 수준 없이 우린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유세미의 직장 수업,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로 경력으로 들어온 직원을 보고, 저 친구 소문이 안 좋던데요. 거기서 팀장이랑 싸우고 들어와서 퇴사한 거래요. 라고 이제 내가 여기 지금 팀장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후배들한테.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내가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걸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선입견 갖지 말자,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대단히 인간관계를 실수 없이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해준 직원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건너 들은 얘기는 그대로 무시하고, 보고 들은 거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속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그 대신 내가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자. 들리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제 내가 살기는 하지만, 거꾸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들리는 걸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자, 이 방송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들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일일이 남의 눈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요.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심플한 원칙을 세워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꽉 막혔어. 김대리는 사회성이 부족해. 우유부단해. 앞뒤가 달라. 이런 말을 단정지어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딱 보면 알아. 내가 내 눈은 못 속여.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 내가 어떻게 들릴 거냐, 굉장히 남을 이렇게 막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지,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얘기는 안 옮긴다. 이런 원칙을 또 세워놓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해서 조심하는, 경계하는 원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팀장님 계속 짜증내잖아. 지방으로 간다나 봐. 이사한테 찍힌 거지. 찍혔는지 어떤 건지 내가 안 봤잖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얘기는 나는 거른다. 이런 이제 원칙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를 이제 가늠해서 내 원칙 세우는 거 중요하고요.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누군가한테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기가 싫어. 나는 관리가 되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렇게 관리 안 되는, 자기 관리 안 되는 나로 보이기 싫다.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원칙인 거예요. 건강관리, 감정관리 이런 거. 막 힘들고 피곤해요. 눈 충혈되고 피곤해 쩔은 모습, 막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런 걸 보이기 싫어. 나는 내가 보이는 모습을 경계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야근해서도 운동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홈트라도 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만만한 누구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야지. 원칙을 딱 세웠으면 열받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일단 이 감정을 좀 가라앉히자. 사람 있는 데서 이런 이제 감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좀 가서 잠깐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자 라는 어떤 그런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칙이 있어야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부로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될 어떤 이제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원칙 세우셔서요. 정말 자기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고 나한테 에너지를 집중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